투자 세계에서 소위 10배 수익, 10배거를 찾는 건 언제나 참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뜨거울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AI 칩이나 서버 같은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그 AI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쓰이는지 그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사운드하운드 AI, 티커 심볼은 SOUN인데요. 음성인식 기술이랑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꽤 인상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위치인지, 최근 성장세는 어떻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10배 성장 잠재력, 그리고 물론 관련된 위험 요인들은 뭔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네, 맞아요. AI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하드웨어를 다 깔았으니 그 위를 어떤 차,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들이 달리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실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쓸 거냐, 바로 이 단계에서 사운드하운드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렇군요. 고속도로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사운드하운드의 기술, 이들이 달리는 차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그냥 음성 명령 알아듣는 걸 넘어서 뭐랄까 기존의 시리나 알렉사 같은 거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대화의 깊이랑 맥락 이해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운드하운드 기술은 그냥 명령어 처리 수준이 아니라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가는 그 흐름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요. 심지어 사용자의 말이 좀 모호하거나 복잡해도 그 의도를 추론해서 응답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시끄러운 드라이브스루 환경 있잖아요. 네네. 엄청 시끄럽죠. 거기서 막 메뉴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복잡한 주문 처리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련된 직원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와요. 단순히 음성을 글자로 바꾸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생성형 AI로 조합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응답하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날씨 어때?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제 추천해준 이탈리아 말고 오늘 저녁 7시에 친구 셋이랑 갈 만한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식당 예약되는 데 좀 찾아줘. 아, 주차는 꼭 돼야 하고 이런 훨씬 복잡하고 연속적인 요청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복잡한 상호작용 처리 능력이 아주 큰 강점이죠. 그래서 적용 분야도 상당히 넓어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제조사들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아, 자동차요? 네, 차량 내에서 훨씬 더 똑똑한 음성 비서를 구현하는 거죠. 내비 조작, 음악 재생은 기본이고 차량 상태 진단이나 주변 정보 검색 같은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자연스러운 대화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 기록을 음성으로 쉽게 입력하거나 환자 상담 내용을 요약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소매 유통에서는 고객 문의 응대나 상품 추천, 금융 서비스에서는 좀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이나 고객 지원 챗봇 같은 데 적용돼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글로벌상의 10개 금융기관 중 7곳이 사운드하운드 고객이라면서요? 근데 그냥 고객인 걸 넘어서 그중에 4곳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오히려 서비스 이용 규모를 늘렸다던데요. 이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쓸만하다는 증거로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아시겠지만 보안이나 안정성 또 규제 준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도입에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융 대기업들이 사운드하운드 기술을 도입하고 심지어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용량을 늘린다. 이건 이 기술이 그냥 신기한 수준을 넘어서 실제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준다는 아주 강조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써보고 만족했고, 이걸 더 많은 영역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이런 큰 고객들의 성공 사례는 앞으로 다른 잠재 고객들 설득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와, 기술적인 강점도 그렇고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사례를 확인하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네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성장세도 정말 가파르다고 들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가장 최근 분기인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4,2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7% 증가한 수치예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17%요? 와,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그런데 혹시 이 숫자에 숨겨진 건 없을까요? 모든 성장이 다 똑같은 성장은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성장률을 볼 때 투자자들이 반드시 구분해서 보는 게 바로 유기적 성장이랑 인수 성장이에요. 유기적 성장은 회사가 원래 하던 핵심 사업 자체가 커지는 거고, 인수 성장은 다른 회사를 M&A 하면서 그 회사 매출이 더해져서 전체 매출이 커지는 걸 말하죠. 아하.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유기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사운드하운드의 경우 경영진도 이번 2분기에 217% 성장이 강력한 유기적 성장이랑 또 몇 건의 전략적인 인수를 통해 얻은 성장에 합쳐진 결과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즉 217%라는 숫자 안에는 그 인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217% 전체가 순수하게 원래 사업의 힘만으로 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17% 성장에 인수 효과가 포함됐다고 해도 분기 매출 규모 자체가 아직 5천만 달러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회사가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에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규모가 작으니까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룸이 훨씬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작은 연못에서 큰 바다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규모라서 높은 성장력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도 있다.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로 경영진의 미래 전망이에요. 과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투자는 결국 미래를 보고하는 거니까요. 사운드아웃 경영진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연간 50% 이상의 유기적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50%요? 유기적으로요? 네, 인수 효과 빼고도 순수하게 회사의 핵심 사업원으로 매년 5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만약에 이 목표가 정말로 실현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가 될 거고 기업 가치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와, 연간 50% 이상의 유기적 성장이라 정말 대단한 목표인데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연간 50% 이상 유기적 성장률 전망치, 이게 사운드하운드의 10배 수익, 그 10배거 가능성이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매년 50%씩 꾸준히 성장하고 그 성장이 기업 가치, 즉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면 초기 투자 금액의 10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5, 6년 만에 10배요? 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6년 뒤에는 10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단순화된 계산이고 여러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만 사운드하운드 경영진이 제시한 연 50% 이상 유기적 성장률 목표, 이게 왜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니까요. 6년 만에 10배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현실은 항상 예측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겠죠. 이 장밋빛 전망 뒤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질문,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연 50% 이상의 유기적 성장을, 그것도 5년, 6년 이상 계속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경영진의 목표, 이곳 전망일 뿐이지 보장된 미래는 절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요 위험 요인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성장률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장의 초기 단계를 지나서 성숙기에 들어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50%라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든 과제죠. 경쟁 심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자들이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음성 AI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매력적인 시장이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죠.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음성 인식, AI 기술,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엄청난 사용자 기반이랑 팔품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언제든지 사운드하운드가 공략하는 특정 시장, 예를 들어 자동차나 금융시장에 더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경쟁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 음성인식 전문 기업이라든지 금융상담 AI 전문 기업 같은 곳들이 나타나서 사운드하운드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술 자체의 발전 방향도 변수입니다. 지금 사운드하운드 기술이 앞서 있더라도 미래에 더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순식간에 비춰질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확실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군요. 잠재력이 높은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고위험, 고수익 특성을 가진 주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리스크 관리, 특히 포트폴리오 내 비중 조절입니다. 사운드하운드처럼 변동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과 보상이 모두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소위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죠. 만약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기술이 뒤처져서 주가가 거의 0에 가까워지더라도 전체 투자 자산에 미치는 충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투자 비중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주식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 예를 들어 한 1, 2% 정도만 넣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만약 정말로 10배 성장에 성공한다면 그 작은 비중만으로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잃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비대칭적 보상 구조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운드하운드 AI는 인간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뛰어난 음성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자동차, 금융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고객을 확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 2분기에는 인수효과가 포함되긴 했지만 217%라는 놀라운 외형 성장을 보여줬고 앞으로 몇 년간 연 50% 이상의 유기적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10배 수익이라는 엄청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는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과제, 거대 기술 기업이나 새로운 경쟁자와의 치열한 경쟁, 또 기술 변화의 위험 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기회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최종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사운드하운드의 장기적인 성공은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쟁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내세운 연 50% 이상 유기적 성장이라는 전략을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술력은 분명히 인상적이고 초기 시장 반응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여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수익 성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죠. 경영진의 야심찬 전망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과욕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하게 판명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흥미로운 기술과 성장 스토리를 가진 유망주인 건 틀림없지만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실행력을 지켜봐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주겠죠. 오늘 사운드하운드 AI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사운드하운드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교한 대화형 AI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퍼진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객 서비스나 금융거래, 정보 검색 같은 활동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은행과 소통하는 방식,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여정이 될